꾸밀 줄 아는 남자의 기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기준이 꽤 높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땐 이 정도 기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내용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 스타일링의 영역이고 또 어떤 건 관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꾸밀 줄 아는 남자의 기준은 관리를 할 줄 알면서 또 스타일링을 할 줄도 아는, 즉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기본은 할 줄 아는 그런 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둘 중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관리의 영역이에요. 네, 오늘은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타일링에 관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합시다. 저는 올해 36살입니다. 제 나이를 말하면 대부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런 반응입니다. 와, 동안이시네요. 문제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그때 동안이면 뭐야 이거. 어쨌든 저는 동안의 비결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고나야 한다. 뭐 재수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네, 저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화된 관리. 나도 관리를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준비를 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스킨 로션을 바꾼다, 팩도 사보고 비비크림도 사본다, 이런 것들. 즉 뭔가를 구입하면서 관리를 준비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최근에 캠핑을 좀 가고 싶어서 의자를 하나 샀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한번 써보려고. There is a girl in the lobby of a cheap hotel. She's got her eyes fixed on the floor. She is collecting pieces of the broken hearts of the people who were there before. 동안의 비결은 타고난 게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습관이 그걸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죽여야 된 습관이 있어요. 뭐 매일, 1주, 3주, 한 달, 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앱에서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5년, 만으로 5년 넘게 했으면 뭐 습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건 여러분들도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있나? 만약 이것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씻으시고 잘 씻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라. 매일 하는 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씻을 때 안 보이는 곳까지 깨끗이 씻어라. 특히나 샤워할 때 중요 부위만 쓱쓱 닦고 끝내지 마시고, 나한테 아니면 남들한테 좀 잘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특히 여기 귓바퀴랑 귀 뒤, 여기는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귀 뒤, 여기 꼭 잘 씻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뭐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 라고 말을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남자 피부나 여자 피부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있는 피부 잘 보존하고 싶으면 꼭 바릅시다. 사계절 상관없이, 날씨 상관없이 외출할 땐 꼭 발라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발톱을 정리한다, 코털을 정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발가락 위에 난 발카락이라고 하죠. 네, 발카락을 정리한다. 이렇게 3가지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3가지를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손발톱을 정리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딱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주기적으로 잘라라. 예쁘게 자를 필요도 없고 너무 길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만 손발톱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손발톱을 정리하면서 특히 발톱을 정리하면서 발가락 위에 털이 나잖아요. 그냥 뭐 저의 경우엔 그냥 발톱을 자르면서 그 위에 털이 난 것들을 쪽집게로 뽑아주고, 안 뽑히는 것들은 눈썹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쓱쓱 잘라주면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손발톱 정리하고 또 발가락까지 정리하는데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정말 중요한 코털 정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털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장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털 가위, 그리고 수동 가위는 아닌데 코털을 정리할 수 있는, 수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리고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동 기계. 뭐 3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은 자르는 행위,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사용하더라도 일단 코털 정리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3가지 전부 다 써본 저로서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 전동 코털 정리 기계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2-3만 원 정도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입해서 우선은 가볍게 이걸로 정리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가위 가지고 자르는 게 더 깔끔하고 더 깊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코털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르고 싶다 하면은 이 가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것까지 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털을 정리할 때 이런저런 표정을 많이 하면서 코털을 정리하라는 거. 특히나 이런 수동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나는 무표정으로 코털을 정리했는데 밖에 나가면 항상 무표정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뭐 웃거나 화내거나 하면서 표정의 변화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그런 표정의 변화 속에 나의 숨겨놓은 코털이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인상을 되게 구겨가면서 코털을 정리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밝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에서 보는 것보다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이나 아이폰이라고 말하기 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이렇게 후레쉬를 이용해서 코 밑을 비친 다음에 자르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는 거. 네.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해라. 제가 3주마다 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발, 다른 하나는 염색. 머리는 2주에 한 번 자를 때도 있고 3주에 한 번 자를 때도 있는데, 가서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듬고 뭐 숙치고 기장을 유지하는 정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커트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에는 앞머리 숱을 좀 많이 치면서 좀 가볍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주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머리 자라는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항상 드라이를 하고 머리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링을 잘 하기 위해서 커트를 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머리에 어떤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자른다고 했습니다. 즉,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관리죠.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30대가 넘으면서부터 흰머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듬성듬성 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 염색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뭐 2, 3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냥 머리 자르고 온 당일 아니면 다음 날에 집에서 새치 염색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예 백발이 아니니까 뭐 듬성듬성 흰머리가 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커트하고 온 날 혹은 다음 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준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눈썹 정리입니다. 저는 제가 눈썹 정리를 처음 받았을 때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2015년이었고 겨울이었습니다. 눈썹 정리를 하기 전까지 저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받아보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눈썹 그냥 나 있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 뭐하러 받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받아보면 생각이 그냥 바뀝니다. 그 이후에 저는 뭐 제가 아는 남자애들한테도 그냥 눈썹 정리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넓게 분포한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충이 2마리가 올라간 느낌이네요. 다른 사진을 봐도 난리 나죠? 그래도 눈썹을 정리한 후엔 네,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눈썹 정리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이 정도가 3주 정도 지난 네, 눈썹 상태입니다. 저는 한 다음 주 정도에 그러면 다시 다듬으러 가겠죠. 이게 조명을 옆에 쓰고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비어 보이긴 하는데 아닙니다. 촘촘합니다. 눈썹 정리는 물론 스스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 처음 해보면 어렵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제 추천은 브로우바에 2-3번 정도 가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눈썹의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잡힌 이후에는 그냥 스스로 눈썹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눈썹 칼 같은 걸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쪽집게 같은 걸로 뽑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좀 정리하는 게 못 믿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건 각자 뭐 생각한 대로 하면 되니까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되고 저처럼 뭐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주기적으로 눈썹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성은 없지만 제가 꾸준히 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 제모. 이전까지 말했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라 남자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이 제모는 조금은 선택의 영역에 더 가까워요. 저는 주기적으로 영구 제모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지도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영구 제모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얼굴에 털을 없애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제모를 받고 있어요. 최근 6월 달에도 네,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에 털이 어떻게 나냐면 지금 이 옆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구렛나루도 좀 긴 편이에요. 근데 제모를 하기 전에는 이 털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수염이 나는 그런 형태의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수염을 한번 길러도 봤는데 어울리지 않아서 뭐 이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모를 하면 좋은 점은 수염을 면도를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모를 받았음에도 매일 면도를 합니다. 이게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면도를 안 해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수염들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 면도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이 제모의 장점은 수염 자국이라고 하나?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올라오잖아요. 수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국이 아예 없다는 거. 그 수염 자국만 없어도 이 얼굴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수염이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제모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매일 씻고 스킨로션 그리고 선크림을 제대로 바른다. 일주일에 한 번 손발톱, 발가락 그리고 코털 정리를 한다. 3주에 한 번 커트와 염색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눈썹 정리를 한다. 그리고 주기성을 갖진 않지만 얼굴 제모를 한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지 저런 걸 뭐하러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둘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쉰다면 몸 안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또 털들도 무성이 자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씻고 뭐 손발톱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뭔가 중요한 날에 닥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습관을 들여서 평상시에 하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하나 두 개씩 여기에 추가를 해보면 됩니다. 뭐 세안을 할때 전동 클렌저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뭐 세안을 하고 팩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최소한 내가 내 몸을 아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할 겁니다. 끝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 꾸미고 관리하는 걸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관리의 측면에서 이성에게 점수를 얻었으면 얻었지 잃지는 않을 겁니다. 딱 요만큼만 했으면 다른 거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 그리고 난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방심하면 안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면 우리 딱 이 정도만 합시다.